자, 오늘은 예비 창업 패키지 공고가 아직 안 나왔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 공고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 단톡방에 요청해 주셔가지고 이 아이템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청년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신창사 그것도 했기 때문에 다 중복되는 게 많아서 오늘 신청하신 분이 적어요. 흥행 참패를 예상했습니다. 흥행 참패를 예상했지만 그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흥행 참패를 예상했지만 어쨌든 필요한 강의이고 다음 주에 하더라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공지가 뜨면 어차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전영훈 대표님 요청도 있고 하셔서 그냥 땡겨서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올해 공고가 아직 안 떠서 작년 양식으로 설명드린다는 거.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작년 양식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작년 거 보시고 올해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크게 다르진 않을 테니까 이거 보시고 예비 창업 패키지,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지금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방법, 노하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R&D 사업 계획서나 융자 사업 계획서 쓸 때 다 마찬가지니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되실 내용이에요. 창업 지원 사업 5개 비교하는 거 저번에 했었죠. 다시 한번 리뷰하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 2020년 작년 거 공고문 양식 그다음 매뉴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집 공고 핵심 내용을 정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외 대상에 대해서 좀 제외 대상 그러니까 하실 수 없는 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커서가 안 바뀌었네. 이거 안 바뀌지? 커서가 안 바뀌네요. 어떡하지 이거? 오류가 났나봐요 커서가. 다른 커서로 해야 되겠다. 커서 이제 마우스 잘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핵심 내용 정리하고 제외 대상 알려드리고 선정자의 의무, 네. 선정자의 의무, 그 다음에 선정 절차, 그 다음에 평가 지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배점은 얼마가 되는지 알려드릴 것이고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같이 고민해 볼게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하면서 알찬 1시간, 오늘도 보나마나 1시간이 넘겠지만 어쨌든 알찬 1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못하네. 자, 1시간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창업 지원 사업별 차이점 구분할 수 있고요. 모집 공고를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을 4차 산업혁명 아이템하고 연관 지어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 기준 이제 알고 사업계획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수 인원 오늘 9분 참석하셨죠? 9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대1 당첨자는 7번 누구신가요? 7번 최관봉 고객님, 최관봉 대표님, 채팅창에 최관봉 대표님 계시죠? 예.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채널톡 주세요. 채널톡 저한테 주시면 약속 시간하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하드립니다. 모두 축하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제가 최관봉 대표님 하고 채널톡 주세요. 잊어버리실까봐. 자, 챕터 2로 들어가서 알아보기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빼놓을 수 없는 복습이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130조짜리 정책자금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업마당, 비즈봇, 요거 이제 채널톡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앱이고요. KB 브릿지. 그 다음에 이거 소상공인 마당이라고 소상공인 전용 소진공에서 만든 곳. 창업마당, K-스타트업, 그 다음에 SM테크, R&D 사업 보는 곳. 오늘은 여기 창업마당에서 조회할 수 있는, 물론 기업마당은 다 볼 수 있죠. 창업마당에서 볼 수 있는 지원사업, 즉 예비창업 패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나갈 내용이에요. 자, 우리 2월 달에 1월 달에 공고가 나갔죠. 청창사가. 올해는 지금 청창사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1월에 공고됐고 2월 8일 날 마감됐습니다. 유망 창업 아이템 및 혁신 기술, 특히 4차 산업혁명 아이템. 이게 이제 아이템, 지원 아이템이고요. 지원 내용은 청년 기술 창업,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39세 이하, 그 다음에 중진공에서 하고 1억 나오는데 자부담이 30%라는 거.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인가 뭐 그랬었죠. 정부에서는 1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창사 2월 달에 공고됐고 3월 2일 날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신사업 유망 아이템이고 사업화 자금 지원하는데 요거는 지금처럼 예비 창업자만 할 수 있었고 소진공에서 주최하는 것이고 보조금 2천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부담이 50%예요. 그래서 보조금 2천만 원이면 내 부담금도 2천만 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총 사업비 4천만 원, 자부담 50%인 거. 그 다음에 융자가 최대 1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조금과 융자가 같이 나오는 신창사. 그 다음에 오늘 다룰 예창팩이에요. 오늘 다룰 예창팩은 3월 공고, 4월 마감 예정입니다. 예정. 아직 안 나왔어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준비 단계 전용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얘는 왜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갔나 잘 보세요. 왜 하필이면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갔는지. 자,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을 주고 창업 교육을 해주고 멘토링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야랑 특화 분야로 되어 있는데 일반 분야는 일반 예비 창업자, 특화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분야, 소셜 벤처 분야, 여성 분야, 관광 분야. 그래서 예창팩은 지원 공고가 2번 나와요. 여기 이제 여성 예비 창업자분 계시잖아요. 지금 저희 방에. 이분들은 2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다 지원하실 수 있어요. 너무 좋죠. 창업진흥원 주관입니다. 창진원. 보조금 최대 1억 나오는데 자부담이 빵이에요. 내 돈 한 푼 없이 정부 돈 1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올 초창팩, 초기 창업 패키지. 요건 3월 공고 4월 마감 예정이고요. 요건 업력, 이미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 있고 업력이 3년 이내인 회사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것도 창진원이고 보조금 최대 1억, 자부담 30% 예상으로 되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20%가 될 수도 있는데 청창사가 30%로 나왔으니까 아마 얘도 30%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 그래서 요거는 공고가 연중 10월까지 계속 연중되는 거예요. 계속 연중 계속 할 수 있어요. 선착순으로.
그래서 요거는 멘토링과 성공불 융자를 지원합니다. 소진공에서 나오는 거고, 성공불 융자 2천만 원. 성공불 융자는 그 창업 융자를 2천만 원 줬는데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 성실 실패면 환수하지 않죠. 안 갚아도 됩니다. 성공했으면 갚아야 되고. 그래 3년 후 성공과 실패를 판정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개 창업 지원 사업 아시겠죠? 이 중에 예비 창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요거 신창사, 예창팩, 생역창. 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는 예비 창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공고문과 양식을 보겠습니다. 자, 모집 공고 볼게요, 일단. 모집 공고를 같이 보시고, 상태가 안 좋아서 다운로드 받아야겠네요. 다운로드 받아서 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작년 거예요. 작년에 수정 공고 나온 겁니다. 작년에 일반 분야의 공고가 나왔던 것입니다. 왜 수정이 됐냐면 2월 3일날 발표하고 3월 2일 마감이었는데 3월 16일로 마감 기한이 연장됐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 예비 창업자에 대해서 가점 사항이 추가됐어요. 이게 이제 작년 겁니다. 작년 거. 자, 신청 자격 보실게요. 창업 경험이 없어야 됩니다. 또는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됩니다. 네,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아예 한 번도 창업한 적이 없거나 창업했었는데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 없거나, 즉 폐업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폐업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할 때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폐업을 하고 동일 업종으로 창업을 하면 인정 안 하고, 폐업을 해서 지금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 이제 동일한 업종으로이 아닌 이종 업종, 아예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인정해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른 업종에 대한 기준은 표준 산업 분류 코드에서 네 자리가 달라야 돼요. 네 자리부터 5자리잖아요. 그러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그러면 이 네 번째 여기부터 달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세분류부터 네 번째 자리부터 달라야 된다. 창업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평균 5,1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최대 1억까지 지원해 준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요. 평균 5,100만 원 쓴 분들은 지원이 써서는 안 될 곳에다가 써요. 돈을.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짠 거예요. 예산을 잘못 짜면 예산이 부인당하거든요. 기각돼요. 그러니까 평균 5,100만 원이 나왔는데 예산만 잘 짜시면 평균 1억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예산 짜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전담 멘토가 주어지고 40시간 교육 프로그램이 주어지고 1,100명을 뽑습니다. 1,100명을 뽑는데 작년에는 청년과 중장년으로 구분해서 뽑았어요. 39세 이하랑 40세 이상을 구분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간 기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자, 이게 주간 기관이 있고 소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은 강원도 주간 기관에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소재지랑 내 주소지 또는 창업 예정지가 이 주간 기관과 주소가 달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간 기관에 가시는 게 좋겠죠.
거주지랑 창업 예정지에 관계없이 한 개의 주관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주관 기관 변경은 불가.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청 제외 대상 볼까요? 유흥업, 무도 유흥업, 사행시설, 네,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사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자 안 됩니다. 채무 불이행자 안 되는데 요 사람들은 된대요. 네, 요게 이제 예외 규정이죠. 틈새 시장. 그러니까 채무 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하면 돼요. 그 기간에 마감일까지. 그 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그 다음에 법인 회생 제도에서 변제 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신고자, 회생 인가를 받은 자, 네, 이렇게는 채무 불이행자도 가능하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연체정보 조회가 없어요. 네.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안 뜨는 사람들이에요. 채무 불이행자지만.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체납자는 안 됩니다. 근데 혹시 내가 국세, 지방세 체납일 수도 있잖아요. 나 부가세 이번에 안 냈는데? 그거 다 갚아야 되나? 그거 다 내고 해야 되나? 다 내고 폐업하고 해야 되나? 이런 별 생각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빨간색 글씨 보시면 세금 분납계획, 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하면 세금을 분할 납부하겠다 그러면 국세를 완납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진공에서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들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중기부의 다른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다른 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중복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사람도 안 된다. 타 부처의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사람도 안 된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최대 1억 지원하고요. 예비 창업자 전용 카드를 줍니다. 거기에 이제 1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항목을 집행하면 한도가 차감이 돼요. 그 차감되는 만큼 이제 판매 업체로 이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비, 용역비, 기계장치, 소프트웨어 포함, 그 다음에 특허,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여비 교통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창업활동비. 창업활동비는 이제 대표님들의 활동비요. 월 50만 원 한도까지는 가져가실 수 있어요. 본인 활동비로. 자, 이렇게 순서대로 써놨잖아요. 이유인 즉슨 제일 위에 있는 거를 가장 많이 쓰란 소리예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빠꾸나는 이유가 재료비랑 외주 용역비는 조금 쓰고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이런 데다가 돈을 많이 쓰면 삭감됩니다. 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주의하실 거, 되도록이면 이거 순서대로 예산을 배정해라.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꿀팁이죠. 자, 다음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창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협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3월 이제 4월 달에 협약을 하겠죠.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 협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 종료가 12월 30일이다. 그러면 2개월 이전에, 즉 10월 3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돼요. 그게 조건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동종 창업이 확인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비를 환수하겠다. 네,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해라. 그런 원칙이 있네요. 그래서 셀프로 하라 이 소리예요. 법인 설립을 셀프로 해라. 그 다음에 협약 종료일부터 1년 동안 창업을 유지해야 된다. 네. 뭐 이거는 의도적으로 폐업하지 않는 이상 뭐 1년 이상 창업 유지는 매출 없어도 유지만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협약 종료 후부터 5년간 이력 관리하겠다. 협약 종료, 그러니까 협약 종료가 올해 협약 종료가 딱 되잖아요. 12월 31일 날. 그럼 내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이력 관리를 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신청 접수는 요 날짜는 작년 기준이니까 무시하시고, 보통 이거 전산에 업로드 하는데요. 신청 마감일 2, 3일 이전에 미리 진행하셔야 됩니다. 당일날 오후에는요. 제가 거의 장담하는데 전산 다운됩니다. 전산 다운되시고 서버 폭주하고 파일 업로드 안 되고 사이트 버벅거리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꼭 마감일 전날이나 전전날 업로드 하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사업계획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거예요. 한 개의 주관기관만 선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류평가, 발표평가, 최종 선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평가는 2배수를 뽑고, 발표평가는 5분 발표에 15분 내외 질의응답, 그 다음에 최종 선정 이렇게 되고요. 가점 항목이 있네요. 가점 항목은 다 챙겨야죠. 팀 창업을 우대한답니다. 혼자 다 가져가지 말고 한 명을 더 끌어들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점 1점이니까 무조건 팀 창업이 좋겠죠. 그래서 개발자를 영입을 하셔서 팀으로 같이 넣어버리세요. 아예 처음에. 시스템 개발할 사람들. 그 다음에 특허 실용 신안권 보유자. 이거는 출원권은 제외예요. 그래서 저한테 출원 배우신 분들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출원권이라도 그냥 출원증이라도 내시면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을까? 제 기대 사항이에요. 그리고 가점은 최대 1점 주겠다. 그래서 그 특허 실용신안 가지고 계시면 첨부하시면 1점. 그 다음에 전국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1점. 고용위기지역 거주자 1점. 고용위기지역은 딱 요 지역이에요.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목포. 그 다음에 코로나 기술 창업 예정인 자는 1점. 자, 이렇게 해서 가점을 하나, 적어도 하나라도 따고 들어가셔야 돼요. 남들은 2점, 가점으로 2점, 3점씩 따는 데도 있는데, 내가 가점을 못 따고 들어가면 심사에 불리하잖아요. 그죠? 평가 지표 볼게요. 평가가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져요.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 구성. 그런데 배점을 보시면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의 배점이 제일 높죠. 18점. 그리고 성장전략은 12점, 12점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배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 동기에 15점인데 이 평가 기준이 15점에 60%가 미달되면 나머지 만점 받아도 탈락이에요. 즉 과락이 있는 거예요. 항목별로 과락이 적어도 60점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 항목도 소홀히 쓰셔서는 안 된다. 그래서 60% 미달되는 점수는 절대로 안 된다. 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삭감돼요. 1억부터 삭감돼가지고 탁탁탁탁 차등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표 평가는 예비 창업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대리 발표 안 되고 온라인으로 관리한다는 거고, 동종 창업인 경우는 지원 중단 환수. 그다음에 이제 각 주간 기관별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이건 작년 기준이니까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중기부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해서 당첨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 예비 창업 패키지 됐던 사람, 초기 창업 패키지 됐던 사람, 뭐 이렇게 쭉 해서 이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기준이 나와 있는 거고. 경진대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경진대회 리스트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팀 창업은 2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해야 된다. 가점 사항이잖아요. 그다음에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원으로 채용해야 된다. 그 팀원을 반드시. 그다음에 선정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창업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 및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팀원 구성은 가능하지만 인건비는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팀원으로 들어올 사람도 웬만하면 사업자 등록이 없고 직장인도 아닌 게 좋죠. 네.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 그러면 팀원 인정은 해주지만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원으로 고용이 유지해야 된다. 그런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공문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사업계획서 양식을 한번 볼게요. 이건 이따가 실습 시간이 있기 때문에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사업계획서 일단 구경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사업계획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차가 나와 있고요. 목차 보니까 일반 현황과 개요, 아까 말했던 문제인식, 여기 배점 얼마? 18점. 실현 가능성 배점 18점. 성장 전략 배점 12점. 팀 구성 배점 12점. 그래서 사업 계획서 쓰시고 보시면 본문 5페이지로 써라 돼 있죠. 5페이지 내외니까 5페이지에서 한 6페이지, 7페이지는 웬만하면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작성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관기관을 여기다 쓰게 돼 있고 나머지 쭉쭉쭉 쓰시면 됩니다. 예. 이 뒤에 내용은 제가 이따 실습 시간에 제가 뭐지? 작성 방법을 이렇게 첨삭했어요. 빨간색 글씨로. 그거 보면서 같이 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매뉴얼. 온라인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 잠깐 볼까요? 매뉴얼 보시면 이거 봐요. 신청하기. 그죠?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요걸 클릭해라. 여기 가서 이거를 클릭해라. 예비 창업자. 회원 가입하고 필수 소프트웨어 다 깔아라. 그 다음에 신청하기 공고명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셔라. 8번째 예, 요거네요. 작년에는 이랬어요. 올해는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요거를 신청하기 누르시고 동의함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하시고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일단 입력해야 돼요. 우리 사업계획서 쓴 내용을 온라인으로 입력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입력해야 됩니다.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요. 종이로 작성한 것과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게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다 하시고 그 다음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네, 그래서 파일 첨부하기 그 다음에 이건 혹시 잘못 올렸을 경우 삭제하고 다시 올리는 방법.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근데 뭐 매뉴얼이야 뭐 그때 올리실 때 보면 되니까. 그래서 다음 진도 나갈게요.
자, 핵심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읽었으니까 예비 창업자만 해당하고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되고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2종 업종으로 창업해야 되고 보조금은 최대 1억이 지급되는 것이고 전담 멘토가 경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40시간짜리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집 규모는 1100명 작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거주지랑 창업 예정지 관계없이 주관기관을 1개 선정하여 신청한다. 그 다음에 주관기관 현황 잠깐 보실게요. 주관기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래서 각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 동아대, 부산대, 성대, 숭실대, 연대, 원광대, 인천대, 전북대, 산업기술, 한국산업기술대, 한밭대, 한양대학교, 호서대학교.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보니까 성대랑 연대, 그 다음에 한양대가 잘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리고 그 외부 투자랑 연계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 지역은 이렇고요. 지방은 지방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시는 것과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 선택 두 군데 열어보셔가지고 이거 다 열리는 거거든요. 열어보셔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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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주간 기관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이게 주간 기관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여긴 이렇게 판교에 이런 별도의 센터가 있어서 그쪽에다가 창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주간 기관을 그렇게 해서 하나 선택하셔라. 그 다음에 제외 대상 볼게요. 다시. 아까 공문에서 봤지만 빠르게.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이거는 뭐 예외가 없죠.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업체 보유자도 당연히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된다. 동종업종으로 재창업도 안 된다. 채무불이행자도 안 된다. 근데 예외 규정이 있더라. 국세, 지방세 체납자는 안 된다. 근데 예외 규정이 있더라.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 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 현재 수행 중이어도 안 된다. 타부서 창업사업화 수행 중이어도 안 된다. 그러면 타부서 이력이 있으면요. 그럼 되는 거죠. 네. 타부서 이력은 있지만 현재 수행 중이 아니면 그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틈새를 잘 봐야 됩니다. 항상 공문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선정자 의무 볼게요. 선정되신 분들은 당연히 지침과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셔야 되고 협약 종료일 2개월 전에 창업하셔야 되고 사업자 등록 내란 소리예요. 동종 재창업의 경우 지원 중단 환수된다는 거, 40시간 의무 교육을 꼭 이수해야 된다는 거, 법인 설립은 온라인 법인 시스템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온라인 법인 시스템은 여기다 전화하시면 되고요. 관련 링크 여기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보시면 구경을 하셔야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법인 설립 시작하기, 그래서 설립 전 확인사항, 체험 이렇게 돼서 클릭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이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다 그냥 법무사한테 돈 주고 창업하시는데 여기 가시면 셀프로 가능하십니다. 자, 다음 이게 왜 다음으로 안 넘어가지?
그다음에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 창업을 유지해야 되고요. 협약 종료년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인력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의무 규정은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선정 절차 볼까요? 서류 평가를 통해서 2배수를 선발하고요. 그러니까 2,200명 선발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발표합니다. 2대1이죠. 경쟁률. 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자, 여기서 전략이 중요한데요. 서류 평가가 통과하시면 5분 안에 무조건 다 끝내셔야 됩니다. 발표할 내용 엄청 많지만 무조건 5분 내에 끝내셔야 되고요. 별도의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셔야 돼요. 5분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5분 내에 완전히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초시계를 재서라도 하셔야 돼요. 5분 넘어가면 감점이에요. 감점. 그리고 15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시는데요. 15분 질의응답 하실 때, 그 전에 5분 발표할 때 전략이 뭐냐면, 그 피칭, 구글에서 피칭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피칭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그 IR, 즉 외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CEO들의 이렇게 피칭 영상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스티브 잡스고, 그 다음에 그 에어비앤비 피칭 자료도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정말 명료하고 간단하게 쓰셔야 돼요. 나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회사를 창업해서 이런 기술을 접목시킬 거고, 이렇게 돈을 벌 거고,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 이게 딱 5분 안에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15분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때 심사위원들을 잘 만나셔야 돼요. 이것도 복인데 심사위원들 중에 좀 빌런들이 있어요. 악당들. 잘못 만나면 꼬치꼬치 물어봐요. 특히 자기가 전공 분야에 걸릴 경우 대학 교수들, 자기 전공 분야 걸릴 경우 굉장히 꼬치꼬치 물어보는데 물론 자신의 전문성을 뽐내기 위해서라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을 했는데 의외의 질문에 탁 저격을 당하셔가지고 얼어붙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거랑 동문서답을 하더라도 길게 하세요. 동문서답을 길게. 이거는 나 모르겠어. 그러면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길게. 그러면 그 질문한 사람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올 줄 알고 계속 기다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10분을 끌어버리세요. 발표하는 질의응답을 잘 모르는 질문이 들어오면 아예 10분을 끌어버리세요. 그러면 발표자도 질문한 사람도 듣다가 지푸레 지쳐가지고 까먹어요. 그래서 답변이 길면 어느 정도 파악은 했는데 내 질문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 정도로만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날카로운 질문을 탁 던졌는데 말문이 탁 막히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굵적굵적 이러면은 완전히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발표 평가를. 그다음에 최종 선정. 100점 만점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점 부여사항 꼭 챙기세요. 팀 창업 가점, 특허 가점, 수상 이력 가점, 고용 위기 지역 가점,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코로나 가점, 여기에 유의하셔서 가점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문제인식에 아까 다 배점표 보셨죠? 문제인식에 18점, 해결 방안에 18점, 성장 전략에 12점, 팀 구성에 12점. 그러니까 이쪽을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앞부분에다 좀 주안점을 두고 작성하셔라. 그리고 각 항목별로 60% 미만 점수가 나오면 탈락. 문의처는 이제 공문을 참조하세요. 제가 그냥 캡처 써서 하나 넣어놨어요. 이 공문이 다시 뜨게, 이거 클릭하면 공문을 다시 뜨게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유의하도록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이거 좀 살펴볼게요.
창업 아이템은 반드시 4차 산업혁명 아이템과 관련 지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 신창사랑 생협창은 꼭 4차 산업 아이템이 아니라도 돼요.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관련 지역은 훨씬 더 확률이 높죠.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정부에서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4차 산업혁명 아이템과 관련을 꼭 반드시 지으셔야 돼요. 네. 4차 산업혁명 아이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겠지만 4차 산업혁명 15대 핵심 기술 분야, 그래서 AI, 빅데이터, 그러면 기술 개발 테마를 이런 걸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미래형 자동차, 그러면 이런 아이템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미래형 자동차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5G, 5G는 핸드폰을 쓴다고 해서 5G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고속 이동체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제공 기술. 만약에 한다면 나머지는 다 대기업 순에서 대기업 또는 대기업에 근무했던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저희들은 요 정도 고속 이동체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제공 기술 요 정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이것도 저희들은 해당 사항 없겠죠. 혹시 3D 프린팅으로 제조하겠다 그러면 이거 한번 붙여볼 만하네요. 그다음에 정보보호, 그래서 보안 관련된 거,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거. 바이오 관련된 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웰빙 전통식품이 있어요. 웰빙 전통식품, 된장, 고추장 이런 거를 좀 특이하게 개발하시면 이게 바이오 분야로 해서 들어가실 수 있어요. 반드시 미생물이나 이쪽에 관련된 기술이 있어야 돼요. 대신에.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바이오 쪽. 그다음에 지능형 센서, 광학, 뭐 이렇게 반도체, 이건 저희들 상관없죠. 그다음 웨어러블, 요거는 관련 있을 거예요. 스마트 시계, 스마트 밴드, 스마트 신발, 스마트 의류, 스마트 패치, 생활약자 보조 착용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다음에 생체 인증기기. 그다음에 요것도 저희들 가능성 있죠. AR,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다음에 물류, 그래서 물류는 저희랑 좀 상관없을 것 같고. AR, VR 서비스용 콘텐츠, 인터랙션 시스템, 디스플레이 솔루션, 소프트웨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안전도 저희들은 별로 없겠죠. 그다음에 스마트 가전, 요거는 이제 IoT잖아요. IoT 관련 기술. 그다음에 에너지, 저희들은 관련 없을 것 같고, 로봇도 관련 별로 없을 것 같고, 스마트홈, 스마트 가전, 스마트홈 다 연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요약표를 이렇게 세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템을 꼭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창업하려는 아이템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랑 꼭 연결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꼭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창업 아이템 제목에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픽업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없으면 제목 읽고 그냥 버려요. 심사위원들이. 제목 읽고 이거 혁신 기술이 없네. 그리고 탁 버려요. 그 안에 내용을 아무리 잘 써도. 그러니까 이거 꼭 유의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코골이 문제를 해결하는 손목 밴드형 제품 사업. 이거 IoT 기술이잖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네, 이런 거예요. 이거 과거에 됐던 아이템들이거든요. 과거 아이템들 한번 살펴볼게요. 3D 프린터로 태아를 프린팅해주는 서비스. 그 다음에 안경, 집에서 착용 후 구매하는 신개념 안경점. 이거 증강현실 기능. 그 다음에 맞춤형 깔창을 만들어주는 신개념 3D 프린팅 서비스. 3D 프린팅 기술. 이건 저거 있죠. 평발이나 왜 양쪽 발이 서로 다르신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나온 서비스. 그 다음에
NFC 태그가 부착된 반지, 웨어러블 반지, 이것도 웨어러블 디바이스죠. 그 다음에 사물 인식하는 교육용 캐릭터 NFC 스티커 제품, 그 다음에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 설계를 통한 콘텐츠 제공 방법, 그 다음에 아이들의 특별한 날 선물을 위해서 상상 장난감을 만들어주는 맞춤형 3D 프린팅 서비스. 대충 감 잡히시죠? 가상 인테리어 및 가구 위치 설정을 통한 아파트 가상 견적 시스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잡으셨잖아요. 아이템을 잡으시면 거기에 무슨 기술을 써야 될지 기술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키프리스를 가세요. 키프리스를 가셔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쓰시면 돼요. 사업계획서 상에. 여기다가 3D 프린팅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9518건 뭐 여기 뭐 볼게요. 프랜차이즈 시스템 3D 프린팅 펜 상표 볼까요? 특허 실용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많잖아요. 여기서 특허 문서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자, 요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확대가 안 되네. 이걸로 해야 되나? 자, 3D 프린팅 관련돼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기술들을, 이런 용어들을 쓰시면 돼요. 사업계획 쓰실 때 이런 용어들, 이게 다 전문 용어들이잖아요. 배경기술, 잉크젯 프린팅 디스패칭해서 여기 뭐 엄청나게 영어 반 한글 반으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런 기술들을 쓰시면 돼요. 사업계획서 하실 때. 그래서 기술 용어는 이쪽을 참조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우리는 컨닝할 곳이 있다. 키프리스. 반드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관시키셔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관이 없는 아이템도 가끔 되지만 정말 뛰어난 아이템인 경우에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연관시켜서 하십시오. 자, 사업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볼게요. 모든 설명 지문은 다 삭제.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가이드라인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다 삭제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제출하시면 안 돼요. 다 삭제하고 제출해야 되고, 글씨는 모두 검정색. 모두 검정색. 만약에 강조할 게 있다 그럼 빨간색으로 하지 마시고 붉은 글씨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차라리. 네, 그렇게 하셔야지. 중요하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넣으시면 안 됩니다. 감점 받아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이거를 프린트해서 쭉 이렇게 쌓아놓고 1인당 보통 이 정도 쌓아놓고 하거든요. 심사를. 그렇게 이렇게 많은 양을 4시간인가 6시간 안에 다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튀지 않거나 그 타사 대비 그 차이점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 그럼 다 탈락인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프린트가 흑백으로 프린트 하거든요. 컬러 프린트를 안 하고. 그러면 빨간색이나 파란색은 흑백 프린트를 하면 더 흐리게 나와요. 그래서 강조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검정 색상으로 글씨를 쓰셔라. 표 제목과 표는 반드시 동일한 페이지에 위치. 표 제목은 앞 페이지에 있고 정작 표는
뒷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표가 중간에 잘려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표 제목과 표는 같은 페이지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높임말 자제하시고, 문체는 뭐뭐임, 뭐뭐함, 뭐뭐음, 뭐뭐했음 이런 채로 통일하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공백 없도록 하시고, 해당 사항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양식 2페이지가 아까 그 양식의 두 번째 페이지가 1페이지예요. 그래서 본문은 꽉 찬 5페이지로 되도록이면 적었으면 좋겠고,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6페이지, 7페이지는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심사위원인데, 여러분이 심사위원을 배려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모든 문서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작성하셔야 돼요. 전문 기술 용어를 쓰되 거기에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셔야 돼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쓰셔야 된다니까요. 꼭 반드시. 그래서 심사위원이 봐도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그냥 탈락이에요. 그러면서 심사평에다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렇게 쓴다니까요. 거절 사유에다가. 그러니까 꼭 반드시 쉽게 작성하셔야 돼요. 자, 작성 실습 한번 봅니다. 제가 오늘 미리 작성해 놓은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 작성하는데도 한 6시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제가 6시간 동안 공들여서 첨삭한 맞춤 과외 파일을 열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원래 공문이잖아요. 원래 공문에다가 제가 쓴 내용은 빨간색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강조하는 내용도 빨간색으로. 그래서 본문은 반드시 5페이지 내외로 하셔야 돼요. 진짜로. 7페이지 넘어가시면 안 돼요. 6페이지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해도. 그리고 5페이지 내에서 부득이하게 한 8페이지 갈 것 같다. 그러면 좀 긴 부분은 잘라서 뒤에 첨부 파일을 넣어버리세요. 그래서 거기에는 해당 첨부 1 참조, 첨부 2 참조, 첨부 3 참조 이래서 다 뒤로 빼시고 본문은 5페이지 내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기간 여기다 쓰시고, 여기 보시 창업 아이템명 쓰실 때 2페이지에 이게 1페이지잖아요. 이게 첫 페이지예요. 이게 첫 페이지인데 창업 아이템명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자, 한 문장으로 개발 컨셉을 명확히 표현해야 돼요. 거기에는 들어간 기술, 그걸로 인해서 고객이 입는 혜택, 그리고 어떤 제품인지 이게 명확히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고객의 혜택과 경쟁사 대비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되고요. 이 제목, 이 한 줄 내에 예를 들면 LSM 이렇게 되는 거예요. LSM 기술이 적용된 완전 방수 핸드폰 케이스. 자, 그러면 LSM이 초등학생도 이해하려면 요 괄호 안에 내용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액상 실리콘 모듈, LSM 기술이 적용된 완전 방수 핸드폰 케이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하려는 거구나, 어떤 기술이 적용됐구나, 어떤 혜택이 있구나, 방수 혜택이 있구나, 어떤 제품이구나, 핸드폰 케이스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해 볼게요. 태양정지 충전 기능이 있고 방수 기능을 가진 물에 뜨는 블루투스 스피커. 네. 그러면 어떤 기술이 들어가요? 태양정지 충전 기술이 들어가고 방수 기술이 들어가고 물에 뜨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혜택이 있어요? 물에 떠요. 그래서 물 속에서도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혜택이 있고, 제품은 블루투스 스피커라고 딱 명시했잖아요.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제목. 이게 제일 중요해요. 창업 아이템이요. 기술 분야는 이제
쓰시면 되고, 여기 쓴 거랑 온라인 신청서랑 동일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쓰시면 됩니다. 해당사항 쓰시면 되고, 창업 아이템 개요 요약 하시는데, 여기다가 핵심 기능, 주요 소비자층, 주요 사용처 3개로 나뉘어서 간단하게 기술해 주세요. 이 칸이 좁으니까. 그래서 핵심 기능은 주요 기능을 이제 한 줄로 적으시고, 소비자층은 이래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약에 뭐 바이오 기능이 들어간 건강 보조 식품이다. 그러면 주요 소비자층 타겟 고객, 그러는 거 전 국민 대상. 우리 제품은 너무 좋아서 전 국민이 다 먹어도 다 효과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탈락입니다. 네. 특정 소비자층으로 좁혀 갈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이게 심사위원들이 좋아해서 그래요. 실제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팔 수도 있죠. 그런데 주요 타겟층을 이렇게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 소비자층으로 세분해서 구분할 것. 예를 들면 음악을 즐기는 MZ세대, 그러니까 음악을 즐기는 MZ세대를 위한, 아까 충전 기능이 아니 태양전지가 태양전지로 충전이 되고, 그다음에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방수 기능이 있고 물에 뜨는, 네, 그렇게 하시면 제대로 이 아이템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템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그래서 경쟁사가 있는데 경쟁사 AA가 있고, 그 다음에 경쟁 제품은 또 뭐가 있는데 당 아이템은 이런 차별성이 있다. 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경쟁사 한 군데면 한 군데 적어주시고, 2군데나 3군데 있으면 다 적어주세요.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개발되어 있다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적어주세요. 요거를 제가 풀어서 이렇게 쓰라고 가이드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국내와 해외 목표 시장을 꼭 적어주세요. 그래서 주요 소비자층과 사용처는 이 제품을 내가 어디에 납품을 하겠다, 아니면 어느 뭐 네이버 뭐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유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처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출도 마찬가지. 그리고 수출할 생각이 전혀 없더라도 수출 계획은 넣어주세요. 네, 수출이 빠지면 심사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계획을 반드시 넣으셔라. 그리고 수출하고 싶으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 선정되면 그 수출 바우처 통해서 수출 컨설팅 받으시고 수출까지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출 계획을 명시하셔라.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한 페이지잖아요. 이렇게 한 페이지. 이렇게 한 페이지인데 심사위원이 제일 먼저 보는 한 페이지란 말이에요. 그죠? 심사위원이 제일 먼저 보는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림이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림이 들어가서 대충 이런 제품이구나.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대충 짐작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읽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개발할 거지? 궁금하네? 라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주의할 점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사진을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올라 있는 제품을 올리면 그게 무슨 예비 창업입니까? 이미 창업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림, 손으로 그린 그림이나 일러스트로 그린 그림, 아니면 추상도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추상도를 넣고 한쪽은 업무 플로우나 아니면 돌아가는 알고리즘 이런 걸 넣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지로 승부하셔야 돼요. 이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개가 중요하니까 이미지를 넣으세요. 그림이나 구상도를 꼭 넣으세요. 최대한 단순화해서 넣으세요. 그 업무 플로우 넣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해가지고 요 칸에다가 맞게 줄이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큼직큼직하게 최대한 단순화해서 하시는 게 좋다. 자, 이제 100점, 이게 100점 18점이죠. 문제인식 단계가 100점 18점이 걸린 문제인식 단계로 가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를 쓰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토리텔링 두 줄 내외로 쓰세요. 여기다가 스토리텔링으로 뭐뭐뭐 적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내용을 적고 얘는 스토리텔링으로 두 줄 내외로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한 줄, 이런 거 한 줄인데 기존 제품 그 스토리텔링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언급해야 되고 얘를 영화에 나오는 아예 빌런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존 제품을. 나의 경쟁 제품, 기존 제품. 얘가 너무 후졌어. 너무 불편해. 그리고 너무 비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어. 이런 서비스를 개발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필요성, 이 뒤에 필요성이 나오지만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당성과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요 스토리텔링 안에.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읽기가 좋거든요. 흥미롭게 읽기가 좋으니까 반드시 스토리텔링을 삽입하셔라. 그리고 이쪽에다가 주요 소비자층을 명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뒤쪽에 주요 소비자층을 이렇게 세세히 쓰는 곳이 있지만 이곳에 대충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앞에다가 넣을수록 유리해요. 심사위원들이 뒤까지 다 안 읽고 보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요점을 다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심사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걸 앞에다 다 나올 수 있게.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의 목적, 필요성. 아이템의 목적을 써주세요. 어떤 목적? 이런 개발 동기에 들어가는 이런 목적.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개발을 하게 됐다. 그래서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이렇게 써주시면 너무 좋죠. 네. 이렇게 깔끔하게 표로 정리하시면 너무 좋고 하나만 있으면 굳이 표는 안 하셔도 돼요. 경쟁사가 하나밖에 없으면 굳이 표를 할 필요는 없는데 경쟁사가 좀 여러 개다 그러면 이렇게 경쟁사 A의 제품을 실명을 기재해 주시고 그림까지 넣어 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주요 기능을 간단히 기재하시고 경쟁사 제품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해서 얘를 거의 빌런 악당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솔루션이 있어. 그래서 이런 성능에 이런 상세 스펙이야. 그리고 이런 타겟 고객을 할 거야. 현재 어디까지 개발돼 있어. 라고 써주셔야 돼요. 특히 이 성능이나 상세 스펙이 빠져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정량적 데이터라고 하는데 정성적이 아니고 정량적인 데이터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정량적인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구체화되고 수치가 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선정 확률은 올라간다. 이거를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A, B, C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써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00점, 18점이 되어 있는 실현 가능성 볼게요. 자, 창업 아이템의 개발 사업화 전략 보시면 비즈니스 모델 개요도, 제품 또는 서비스의 예상도를 꼭 처음에 넣으세요. 여기 제목을 쓰시고 그림을 넣으세요. 예상도. 그 아까 초반에 여기에다가 조그맣게 넣었잖아요. 줄여서 그거를 뒤쪽에 크게 부각시켜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크게 부각시켜서 이쪽에 그림을 넣어 주셔라. 중요합니다. 시각적인 어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작 소요 기간 및 제작 방법을 간단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체 개발할 거냐 외주 개발할 거냐. 외주 개발을 한다면 외주 업체명을 꼭 기재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최대한 자세히 세분화해서 사업 추진 일정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확정, 시제품 개발, 양산 준비, 신제품 준비 쭉쭉쭉쭉 이렇게 투자 유치. 웬만하면 여기 있는 아이템을 다 써주세요. 웬만하면 여기 있는 아이템을 다 써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해당 없는데 이거? 그러지 마시고 웬만하면 다 써주세요. 그 다음에 2- 창업 아이템의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 그래서 국내의 시장 규모 이거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국내 시장 규모는 총 몇 조 원 또는 총 몇 천억 아니면 몇백억. 그래서 적어도 시장 규모가 한 500억 정도는 있는 아이템이 좋아요. 500억 이상. 그래서 조 단위면 너무 좋고. 그래서 500억 보통 1000억 정도로 적어요. 시장 규모를 1000억 단위로. 근데 그거보다 밑에면 적어도 500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 규모. 근데 그 시장 규모 중에 나는 1% 먹겠다. 네, 이게 목적이에요. 1%만 먹어도 대단한 거거든요. 창업 아이템.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규모를 구글링으로 꼭 조사하셔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구글에다가 검색하실 때 그냥 뭐뭐뭐 시장 규모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보고서가 쭉 나올 거예요. 그 보고서 읽고 인용해서 쓰시면 되고 해외 시장 규모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경쟁력 확보 방안. 경쟁력 확보 방안이 제목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핵심 기능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기능, 이런 효용, 이런 성분, 이런 디자인, 이런 스타일 이런 거 적어주시고 주요 소비자층, 즉 핵심 타겟을 정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다? 좁히면 좁힐수록 좋다. 경쟁사 문제점. 그래서 위에 적었던 내용 있잖아요. 그 경쟁사를 빌런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쫙댔던 그 내용을 간략히 적어주시고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우위 요소와 차별화 전략을 써주시면 이거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굳이 표로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나열식으로 써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타겟 시장의 전망. 그래서 우리가 아까 타겟으로 정했던 그 시장에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그 시장은 그리고 나는 그 시장에 어떻게 진출할 것인지 계획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꼭 써주셔야 돼요. 이거 타겟 시장 전망 꼭 여기에는 없지만 요 현재 시장 분석하고 경쟁력 확보 방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타겟 시장의 전망. 자, 그 다음에 배점 12점이 걸린 성장 전략 볼게요.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총 자금 얼마? 비목별로 분류해서 설명하는데 요 밑에 요 표대로 쭉 풀어서 쭉 쓰세요. 쭉 풀어서 쓰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기재하시고 요 표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혹시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재료비, 용역비, 기계장치, 소프트웨어 구입비, 특허권,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창업활동비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공고문에서. 그러면 사업계획서 쓸 때도 되도록이면 요 순서대로 쓰시고 금액도 제일 위가 제일 많고 밑으로 갈수록 적은 금액을 쓰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1 표를 참조해서 동기화할 것. 여기서 페이지 분류해야 되네. 페이지 분류해서 이 사업화 자금 집행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 위에서 표 작성했잖아요. 그 표를 참조해서 동기화 시키세요. 2-1의 표 생각나시죠?
다시 올라가 볼까요? 2-1의 표, 요 표. 추진 내용, 추진 기간, 세부 내용. 요 표에 맞춰서 요걸 참조해서 동기화 시키셔야 돼요. 서로 싱크. 그래서 재료비, 용역비, 기계 공고, 소프트웨어, 특허 취득, 인건비, 여비, 교육 훈련비, 광고 등비, 지급 수수료. 네, 이렇게 꼭 쓰셔라. 그래서 금액은 이쪽에 최대 1억 맞춰서 쓰셔도 됩니다. 주요 시장 특징 볼게요. 주 타깃 시장, 주 소비자층, 시장 및 소비자 특성을 꼭 적어주세요. 위에 적었죠. 개요에 적었지만 이쪽에서는 이거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그쪽에는 어떤 소비자층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연령대는 얼마고 그거를 자세하게 적어질수록 좋으세요. 그래서 주 타깃 시장, 주 소비자층, 시장 및 소비자 특성을 자세히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진출 시기 및 판매 전략은 제가 그냥 샘플로 이렇게 적으면 어떨까라고 적어 본 거예요. 이거 두꺼운 글씨도 왜 이러지? 글꼴이 틀렸구나.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중첩돼서 이렇게 아이템별로 하시는 게 좋고요. 요거 외에 요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 제가 적었고 그 외에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장 진출 관련해서 더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화 종료 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뭐 이런 식으로 진출하겠다.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 방안도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랬죠. 수출 계획이 없더라도 꼭 써주셔라. 예, 굳이 감점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팀 구성 여기도 배점이 12점입니다. 자, 배점이 12점인데 위에서 보면 다시 1 있고 다시 2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다시 1 있고 다시 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점 12점이 6.6점으로 나눠지죠. 그죠? 그리고 앞에 위에 배점 18점 받았던 거 여기 배점 18점 받았던 것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9점 9점 아니에요. 각각. 그쵸? 그런데 아이고. 그런데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 팀 구성이 배점이 12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항목이 하나에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항목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표자랑 팀원의 보유 역량이 12점 전체를 좌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12점이에요, 그냥. 다른 건 배점이 나눠지는데 얘는 이거 하나에 12점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경력과 경험과 자격증, 특허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창업 아이템과 관련해서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력, 역량 등을 기재하라고 돼 있는데 자격증, 경력, 자격증이 없어. 그러면 관련 교육을 수료한 현황이라도 적어주세요. 네. 최대한으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닥닥 긁어서 최대한 많이 적어주세요. 이쪽에. 그리고 팀원, 내가 데리고 같이 일할 팀원도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적어주시는데 이쪽으로 관련 경력을 정말 최대한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담당 업무나 경력 및 학력을 꼭 써주시는데 컴퓨터 공학 박사 그러면 뭐 경력 끝났잖아요. 이걸로 끝인데 박사가 주변에 창업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력은 여기 나왔지만 이러한 경력이 있고 이런 자격증이 있어서 얘는 꼭 제가 팀원으로 데리고 일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배점 12점을 일단 요거는 12점 먹고 들어가자. 이게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추가 인력 고용 계획은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추가 고용 증가가 되는 게 좋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꼭 적어주세요. 추가 인력 고용. 그다음에 업무 파트너 이쪽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10개를 파는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납품할 건 한 건밖에 안 돼요. 사실. 그래도
그래도 꼭 기업의 네임밸류 순으로 매출이 높은 순으로 꼭 한두 개 기업을 적어 주시는 게 좋다. 내 거래처가 될 곳. 네. 그 다음에 증빙 서류 이렇게 돼 있고요. 증빙 서류, 가점사항, 특허증, 특허 등록 원부, 그 다음에 수상 이력,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본, 고용 위기 지역은 주민등록등본,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공통 서류는 신분증이고, 서류평가 통과 시 이제 대면 평가 할 때 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 증명,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여기에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되죠. 네, 현재 사업자 등록이 없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창업 여부 확인서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페이지가 넘쳐서 도저히 5페이지, 6페이지로 못하겠다. 그러면 기타 참고 자료로 별첨으로 해서 넣으시고 이쪽에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을 삽입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가점 증빙 서류도 아까 썼던 거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팀 창업이에요. 이건 팀 창업이 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팀 창업 신청서 가점 1점 1점이니까 팀 창업 신청서면 같이 팀으로 들어올 사람, 아까 위에 작성했던 문서랑 똑같이 통일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허 실용 신안권이 있으면 이쪽에다가 넣어주시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어서 내세요. 그다음에 3번 증빙 서류,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 있으면 스캔하시고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 보시면 되고, 가점 증빙 서류 네 번째 고용 위기 지역 넣어주자. 있으면 스캔해서 넣고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 감염병 특시 관련 코로나 관련 창업 가점 신청서, 그리고 창업 아이템이 뭐다. 그래서 요거 있으면 써주시고, 저희 단톡방에서도 이분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거 있으면 거의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실습 알아봤습니다. 실습. 정말 오늘도 1시간 반을 꽉꽉 채우는군요. 실습까지 알아봤습니다. 숨가쁘게 왔죠. 하도 떠들어가지고 입이 그냥 바짝바짝 마르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아니라 배운 내용이죠. 창업 지원 사업별 비교해서 다 생각나시죠? 5가지 지원 사업. 예비 창업 패키지 2020 공고문 양식 매뉴얼 보셨고, 핵심 정리 보셨고, 제외 대상 아시죠? 선정자의 의무 아시죠? 선정 절차 처음에 2배수로 선발한 다음에 그거 다 아시죠? 평가 지표 18점, 18점, 12점, 12점 배점된 거 아시죠? 그다음에 창업 아이템 발굴 어떻게 알아? 4차 산업혁명 아이템. 그리고 그 부족한 용어들은 키프리스에서 가져와서 보충해라.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같이 살펴봤고요.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같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신창사 사업계획서를, 아니 신창사래, 오타 수정해서 드릴게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차이점 구분하실 수 있고, 모집 공고 해석할 수 있고, 선정할 수 있고, 심사 기준 해서 사업계획서를 이제 스스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Q&A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진짜 숨가쁘게 달려왔네. 계신가요?
경쟁사가 없는 경우 비워도 되나요? 아, 비워도 되는데요. 웬만하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업체라도. 경쟁사가 아예 이런 분들 있어요. 우리 제품은요, 경쟁사가 없어요. 네. 그런데 막상 나오면 경쟁사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업종의 경쟁사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 제품이 더 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난데 객관적으로 뛰어난 걸 증명할 대상이 경쟁사인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는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요? 다른 분 질문. 자, 당돌한 리더 제이님, 인건비는 가족 친인척 되나요? 네, 가족 친인척 됩니다. 네. 그런데 근데 가족 친인척 아까 계속 된다 그랬나? 아까 예외 사항이 하나 있었죠? 음, 공문 열어서 가족 친인척 한번 볼게요, 다시. 같이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계산할 때 선정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인건비 지급 불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친족 관계는 팀원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인건비 계상이 안 돼요. 네.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친인척은 인건비는 안 됩니다. 팀원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팀원은 프리랜서 개발자여야 하나요? 프리랜서 개발자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당연히 무슨 사대보험 가입자가 돼야 됩니다. 처음엔 프리랜서 개발자도 되죠. 처음엔 프리랜서인데 협약 맺은 후에 고용보험에 등록해야 돼요. 사대보험에. 그 다음 신상에서 대표님, 팀 개발자, 현직인데 가능한지요? 네, 현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계상이 안 돼요. 또는 예창패 선정 후 함께 지속해야 하는지, 감독 나오는지. 감독, 감독은 당연히 나오고요. 검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창패 선정 후 함께 지속해야 하는지. 그 사람이 그쪽 회사에 계속 다니겠다고 하면 고용보험 등록을 못 하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팀원을 반드시 고용보험에 등록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조항이. 그죠? 그래서 고용보험 등록은 못 하는데 팀원으로는 들어올 수 있다. 이거는 문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문이 나오면. 네. 애매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갤럭시 S9님 다시 남편이 대표, 부인이 팀원일 경우 팀 구성은 가능하지만 인건비 예산 불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부부가 현재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되는 제한 사항인 거고요. 현재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인건비 계상이 안 되죠. 거기 퇴사를 해야죠. 팀 가점 1점은 가능합니다. 인건비 산정은 안 되지만 팀 가점 1점은 됩니다. 40시간 교육을 대표 대신 팀원이 참가하는 것이 안 될까요? 어, 둘 다 받으셔야 됩니다. 대표랑 팀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협약 종료일이 통상 몇 년인가요? 연말까지입니다, 보통. 12월 30일까지. 협약 종료일은 연말까지. 사업 선정으로부터요. 네, 협약부터 연말까지. 보통 그렇게 돼요. 근데 올해 발표가 늦어져서 내년 1월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발표도 대표가 직접 해야 하나요? 대표가 무조건 직접 해야 됩니다. 팀원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팀원이 진짜 개발을 잘해서 잘 아는데, 그러면 팀원한테 과외를 받으셔서 대표님이 발표하셔야 돼요. 대표는 사업자 등록 경험 전무, 팀원이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상태는 괜찮나요?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문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에다가. 요거는 문의해 보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했던 사례는 이런 해당이 없어서 제가 명확히 모르겠네요. 제가 했던 케이스에는 없었습니다. 장도란 리더 제니님, 예산 선정할 때 인건 비용. 이게 뭐죠? 아까 제가 답변한 거 그냥 적어 놓으신 건가? 네네. 그래서 선상에서 대표님, 신창사처럼 예창패 관연도 선정업체 확인, 사업 아이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없습니다. 신창사는 작년 건 없고 2019년, 18년, 17년 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창팩은 과거 그 선정 아이템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창패 공고 올라오면 특이점이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모이신 분 원포인트 레슨 부탁합니다. 네, 원포인트 레슨이 아니라 그 공지할 거예요, 제가 단톡방에다 공지할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이게 달라졌다고 공지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뭐 언제 그런 거 빼놓은 적 있나요? 다 해드리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아까 보여주신 4차 산업 아이템 리스트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강의안 받으시면 클릭하시면 다 링크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다 링크로 모아놨잖아요. 네. 강의안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강의의 후기를 블로그에 올려서 블로그 링크를 단톡방에 주시면 제가 그 블로그 찾아 들어가서 비밀 댓글로 자료 받을 수 있는 다운 링크를 드립니다.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사업자 등록이 있으신 분 빼놓고 나머지는 다 후기 써주세요. 간단하게라도 괜찮으니까 꼭 후기 써서 블로그 링크 주세요. 블로그 링크, 나 블로그 없다 그러신 분은 저기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라도 해서 올려주세요. 좀 드릴 테니까. 더 질문 없을까요? 네, 질문 없으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금요일 밤에 열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최관봉 대표님은 끝나고 채널톡 주세요. 바로 채널톡 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조심히 가세요. 편히 주무세요.